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1장 도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 때 안 한 거 말씀드린 거 있었죠? 지금 혹시 온라인만 들어오시는 분도 제가 지난주에 공지를 했었죠. 안전시설 전체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전시설 25 이거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안전시설 25 안전시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뭐 혹시 안 갖고 있으면 다음 주에 제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자, 이 출처는 뭐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굉장히 좋아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제 국가 기준 중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늘 하시던 분이고 그 후임자도 그걸 늘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걸 싹 정리를 해서 저도 가끔 도로학회도 좀 뭐 저도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이제 투표할 때만 하는데 거기다 이제 올렸는데 보고는 원문은 꽤 어려운 내용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는데 우리한테 적합한 필요한 내용을 쭉 정리 발췌한 게 안전시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고요. 이게 이제 딱 다이렉트로 이 시험이 문제가 나왔었죠. 한 번 정도였을 거예요. 본문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활용도가 좋은 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안전시설과 관련된 거 또는 안전을 고려한 도로 설계에도 안전시설이 이런 말이 성립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죠? 그건 도로 설계사항이 이제 바로 안전과 정지시각으로 다이렉트 연결되느냐는 조금 퀘스천 마크.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 못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설계에서 모든 걸 반영을 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거나 또는 공용 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뭐 개량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물량 보게 되면 전부 다 개량이나 확장이나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개량하게 돼 안전시설 많이 보강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건 이 안전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현재 국가 지침에도 있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건 개선돼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그걸 아주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반갑더라고요. 자, 우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해당되는 시설물에 단답형이 대상이겠지만은 자리 애매모호하면 조금 각색해가지고 결론부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향후에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첩에다가 이제 1번 보시게 되면은 개요 2번의 메시지예요. 안전에 설치를 하는 건 관행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이상하니까. 유지관리 문제 가장 큰 숙제가 이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를 어떤 시설물에 들어왔을 적에 항상 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 도로는 정말 엄한 조건이에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 시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기호 2번이 아주 이분이 정리한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박스 2번은 일단 종류를 쭉 나열한 거죠. 그죠? 하고 주요 기능을 요약한 겁니다. 왜냐면 박스 3번은 바로 문제점 개선 방안 들어야 되니까 박스 2번 적합한 거는 뒤에 언급할 시설의 종류를 이걸 전체를 다 한다면은 뭐 이제 당연히 키워드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시선 유도 시설에 밑에 시가 하나도 없다면은 시 정도면은 시선 유도 시설 잘 연상이 될 거고 방호 울타리 밑에 방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이건 방 정도 하면은 방호 울타리 연상된다. 그럼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충격 흡수 시설 뭐 충이 없죠. 그죠? 조명은 조, 과속은 과, 도로 반사격은 도보다는 반이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키워드를 따서 이렇게 익숙하게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게 이제 키워드 작업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 오늘 이제 제1장 앞으로 오세요. 제가 그거는 뒤에 앉으시죠. 도로 계획에 이제 국가 도로 종합계획, 도로망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거의 정성적으로 표현된 것을 딱 내 거로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키워드가 제일 좋거든요.
쭉 종류를 언급한 거고, 뒤에 박스 3번 2페이지 도로 안전시설 문제점의 개선 방안. 첫 번째 당연히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시선 유도 시설. 근데 주로 시선 유도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갈매 표지도 있고, 시선 유도 표지봉이라는 것도 있고, 시선 유도 표지, 원어로는 델리네이터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현재 가장 문제점은 대안이 나오게 돼 있지만은 현재 판단되는 것은 현행은 이게 제기 반사체라는 걸 쓴다는 거죠. 제기 반사체라는 거는 낮에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밤에는 주로 광원이 자동차 라이트나 조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운전자한테 정확하게 선행이라든지 도로 조건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게 뭐 보신 적 있겠지만 보면 굉장히 하나의 박판이 아니에요. 여러 겹이죠. 굉장히 여러 겹이에요. 그런 제기 반사체를 이용하는데, 또 요즘은 이제 추세가 LED를 비롯한 이제 발광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표지병은 제한적으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발광형이 제일 먼저 검토됐던 게 표지병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LED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는 뭐냐면 이 짙은 안개, 즉 악천후의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개선 방안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이렇게 또 부제목을 달 여유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점을 한 2줄 쓰시고 개선 방안을 2줄 쓰셔도 한 아이템에 지금 5줄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쓸 수는 없으신 거고 선정해서 쓰실 수. 이게 만약 본문을 하나 준비하신다면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점, 현황 문제점 빼고 개선 방안 빼고 줄 낭비니까. 그럼 너무도 한 페이지에 3개 주제 정하면 벌써 6줄을 내용 없는 제목만 가지고 소비하는 거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걸 문장을 쓰시면 다 알아보십니다. 채점위원들이. 개선 방안은 이제 반사체에 대한 거를 어떤 반사 기능을 분명히 원칙적으로 있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걸 다 발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발광형에 대해서 이분의 메시지는 좀 제한적으로 하라는 거고, 두 번째 줄에 시인성 저하 구간, 즉 제기 반사체만 가지고는 어려운 경우는 발광형으로 좀 허용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일단 첫 번째 현재 경찰청 쪽에 비롯한 도로 안전시설 표지 그 지침도 봐도 전부 다 원칙은 제기 반사체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신에 갈매기 표지하고 장애물 표적 표지, 그 다음에 표지병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발광형으로 적용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기 반사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거는 발광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LED를 많이 쓸 거예요.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시선 유도 시설의 어떤 시인성 저하 문제는 발광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분의 방향성이고요. 자, 표지병 참 이거 많이들 보셨고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이. 그리고 사실 충격은 커요. 그래서 굉장히 설치 위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표지병은. 사실은 놓으면 돌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충격에 의해서 운전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걸 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 아무리 강하게 매립형으로 해서 설치를 해도 그게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만큼 노면 조건에 대해 뭔가 노면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은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럼 현황의 문제점 보게 되면 뭐 당연히 목적은 선형, 그 다음에 주로 정방향의 돌출형으로. 그래 효과가 있으니까 그 원칙이고요. 횡방향은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이제 타이어 파손 문제 때문에. 횡방향 설치 구간은 이제 시인성 증진 같은 경우만 설치하고 개선 방안은 뭐냐면은 좀 다양하게 된다 이거. 돌출형, 내립형, 종방향 간혹 계산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색상 문제, 이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명확한 색상 차이가 있게끔 해야 된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시선 유도봉이죠, 그죠? 그 사실은 지금 시선 유도봉인데 명확하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옛날 잘못된 용어, 차선 규제 용어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유턴도 보통 좌회전에 의해서만 신호에서 유턴할 수가 있는데
비보호 빼고 좌회전 신호 유통 가능한데 운전자들이 이 좌회전 차를 많이 막히거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선 황색 실선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가 안 온다 이거죠. 대항차로로 직진이나 회전차 안 들어오는 그 시간이라면 불법 유턴을 많이 하거든요. 중앙 실선에서도. 이중 실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쫙 시선 유도만 깔죠. 그건 정확히 시선 유도보다는 차선 규제 성격이 가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지자체는. 불법 유턴 막는 데는 최고죠. 문제는 뭐냐면 제 2표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주 뭐 그러다 보니까 파손에 대한 문제는 말도 못한 거죠. 뒷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차량 진행 공간과 이격이 필요하다고 늘 원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도시적에서는 그럴 만한 공간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차선 규제, 불법 유턴이나 대항차로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적은 이 지방적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분리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하지 말게끔 해라.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은 이 공간, 횡방향 여유폭, 측대폭은 50cm 이상 확보해야지. 안 되면은 이거는 사실 오죽하면은 지자체나 경찰의 지시로 뭔가 설치를 하는데 이거 정말 예산 많이 들어가요. 비싸거든요, 의외로. 그리고 뭐 기본적인 성능에 이제 충격에 넘어가면은 다시 복원되는 복원 기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도 뭐 타이어가 제대로 한번 깔고 뭉개면은 얘는 끝나고 그 다음 2차 사고 유발을 하거든요. 그 톡꺼져 있다, 중앙선에 설치했다. 그 다음 주행차는 회피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해당 도로관리주체는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자, 4번 무단횡단 횡단 금지시설. 우리 교통안전시설 쪽에 얘가 왜 태어났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말씀드렸던 거. 중앙분리대 중앙분리선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50cm 폭이 있는, 아까 시선 유도봉처럼 50cm 폭이 있는 도시적에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전히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현황 문제점 보게 되면 기능은 보행자 무단 횡단 방지, 그다음 불법 유턴 방지예요. 사실 불법 유턴에 관련된 기준은 없거든요. 그건 없어요. 개선 방안은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연장이 길수록 유지관리가 부담되니까 파손이 자주 발생된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에 맞게끔 써라. 무단 횡단 방지로만 써라. 뭐 불법 유턴 방지. 왜냐면 지자체에서는 그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 짝 깔아놓으면 절대 불법 유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선 유도봉 근데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럭 같은 경우는. 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트럭조차도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방호 울타리 형태의 무단 횡단 금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집 앞에도 있을 수가 있고 도시에 타다 보면 많이 하잖아요. 별로 안 좋죠. 1차로 주행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일단 무단횡단 금지도 자꾸 이제 효과가 번지는 거죠. 무단횡단 금지 목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불법 유턴 방지까지 이제 응용하니까 그거는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럽니다. 노측령 종방향으로 차량 방호 울타리.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이거 좀 요거하고 6번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가장 전문적인 얘기를 써놨는데 종방향 방호 울타리의 개선 방안 중에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길이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퍼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차, 즉 원활한 흐름이 형식이 바뀌거나 새로운 지점 설치하는 경우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호 기능이 있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방호 울타리 설치 기준 보게 되면 그에 따라 이게 퍼지는 각도를 제시한 게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지키는 게 발생하고 방호 울타리에 CRP라는 게 있어요. 충돌에 대한 어떤 기준이거든요. 보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현황이 조금 CRP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도 제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이건 CRP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뒷페이지 제일 위에 괄호 2번의 두 번째 본선 구간과 전 구간. 이 내용은 아시죠? 본선 구간은
본수 설치하는데 형식이 바뀌거나 새로운 설치가 들어가거나 새로운 지점 발생하는 경우를 전이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충격에 대한 충격도를 설명하는 기준이 조금 미비한 게 있다. 이걸 정확히 제시해야 된다. 그런 계산 방안이었고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미끄럼 방지 포장. 이건 명명백백한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 다 옛날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골재를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경질 골재를 같이 부설하는 원리가 이거거든요. 포장 노면이고 그러면 미끄럼 방지 포장할 적에 골재를 첨가했어요. 그때 이제 단단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타의 윤화 중에서 얘가 부서지거나 파손되면은 효과 안 생기니까 경질 골재를 같이 부설하고 목적은 얘가 그 안에서 따라서 얘가 돌출, 요철이 발생해 작은 그러니까 마찰력을 높인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건 시공 직후나 그렇지. 조금 지나면은 반드시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성능이 미끄럼 방지 포장갑 중에 이제 골재가 빠져나와요. 골재가 이제 탈리되는 현상이죠. 그럼 얘가 경질이거든요. 부서지지도 않아. 그럼 얘가 뭐냐? 베어링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 모래가 쫙 깔린 밟다 보면 좀 미끄러지는 것처럼 역효과가 너무도 명명백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그럼 지금 뭐 하느냐? 없어요. 방법이. 자, 보세요. 현황의 문제점. 골재 탈리가 생기는 경우에 얘가 골재가 경질이기 때문에 부서져 버리, 모래보다 더 단단한 경질 골재 쓰거든요. 부서져 버리질 않아요. 부서져 버리면 걔가 먼지, 분진이 되는 거고 일반 포장보다 더 미끄러진다고요. 어디가? 미끄럼 방지 포장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역효과가 말도 못하게 나쁜 거죠. 그리고 포장 자체의 어떤 균열 발생, 얘도 못 견뎌요. 사실 우리가 만든 포장, 이 표층이 얼마나 공학적으로 튼튼한 겁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깨지고 균열, 결함 생기는데 위에 살짝 코팅처럼 설치한 게 얘가 버텨요? 못 버텨요. 승용차에 정지시 발생하는 정방의 마찰력도 얘가 견디기 힘들어요. 집 앞에 대형 트럭 잘 안 다니잖아요. 그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보세요. 다 떨어져 있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지금 적색으로 설치된 거 있죠? 현황 문제점의 두 번째, 이게 맞아요. 도색만 한 거예요. 그러다 포장 성격에 따라 횡방향 그루빙을 넣죠. 횡방향 그루빙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루빙이란 자체는 출발점은 초기에는 당연히 미끄럼 마찰력 때문에 했는데 민원 때문에 퇴장했다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 정방향 그루빙이 들어오면서 좀 더 얘는 마찰력이나 선형 유도의 역할을 한다. 굉장히 효과적이가 들어오고 다시 처음에 안 하던 경지골재가 퇴장하고 나서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횡방향 그루빙이 들어온 거예요. 뭐 충격 이런 진동 효과 때문에 운전자한테 경각심은 주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포장 관점 보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걔가 그만큼 에너지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단면 감소잖아요. 있을 때와 타이어가 접지되면은 이렇게 그루빙 설치하면 여기서 받는 마찰력, 접지력은 더 업이 되는 거예요. 이적분보다는. 그죠? 그럼 더 강한 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그럼 그 강성을 또 업시킨다? 그럼 그때 강도 올린다? 그럼 또 거기다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접지력이 작아진다는, 면적이 작아진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의 경우엔 마찰력이 훨씬 더 많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루빙이에요. 그 파손이 잦죠. 그 개선 방안, 이게 맞아요.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고 하지 말아라, 제발. 맞잖아요. 도색만 했는데. 경각힘 제공이 맞다는 거죠. 물론, 그루빙, 횡방향 그루빙까지 하니까 그렇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루빙, 많이 활용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현황, 당연히 이 물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어요. 그죠? 정방향 그루빙 설치한데도 횡방향 그루빙을 크기가 틀리잖아요. 커팅을 해가지고 물이 쫙 빠져나가게끔 많이 활용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이 충격과 조향 불편. 특히 조향은 한자지만은 운전자 핸들 조작에 의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하는 게
조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루빙이 정방향의 경우에는 특히 곡선부에 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고속국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 이걸 장비가 개발이 안 됐거든요. 어느 날, 효과적인 거야. 횡방향 그루빙 하다 보니까, 이거 치다 보니까 충격이 있고 잘 되는데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들어온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이 R에 맞게 따야 되잖아요.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타이밍, 시멘트 컴포지션 타이밍 처리관 가보세요. 갑자기 근데 막 이렇게 노는 데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진행하는 곡선이나 터널 진입부 같은 데 좀 한 대 있거든. 그 R을 잘 못하면은 핸들이 막 흔들려요. 미스에도 매스컴 나온 데 있었어요. 타이밍 처리가 잘못되면 얘가 좀 어긋나잖아요. 그에 따른 마찰력 방향 바뀌거든. 위험해요. 이거 못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직접 타봤어요. 야, 이 대박이다. 이 사람들 이건 아니다. 접선 방향으로 직선을 땄죠. R에 맞게 커팅할 장비나 기술이 없으니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딴 거예요. 그럼 자동차 원활한 흐름을 가지려면은 원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얘가 직선 운동을 해요. 핸들이 물려요. 이거 끔찍했죠. 이거는 엄청난 에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은데 사소한 거 아니죠. 이건 근본적인 개념을 놓친 거예요. 노면의 어떤 마찰력 유발시키는 것 조건들이 일정한 각을 잡아주면은 차도 그 방향으로 가요. 얘가 곡선 따지면은 차도 라운딩을 잘 타는데 얘는 직선을 해야 돼. 잘라줬잖아요. 원래는 원운동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끔찍한 게 요거하고 저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끄럼 방지 포장을 얼마나 비싸길래 타이어만 타는 데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제일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끔찍한 거였어요. 광역시 그렇게 했었어요. 그루빙 개선 방안이 가장 문제는 이륜차. 이륜차도 찹니다. 빈방 통 있는 곳에 하면 안 돼요. 그루빙은. 사륜차도 이거 흔들림이나 조향의 불편을 일으킬 만한 곳에는 하면 안 되죠. 자, 장애인 안전시설 참 많이 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4페이지 제일 아래 현황 문제점 첫 번째 줄에 있는 하이픈 있죠. 파손 및 훼손. 이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황색 점자 블록, 보도 블록 많이 아시죠? 그것도 끊긴 데도 있고, 정말 이 안 보이신 분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약시, 약색 또는 약시, 시력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지팡이를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가장 도움되는 게 황색이 굉장히 전진색이라고 했잖아요. 전진색과 그 돌출, 요철 가지고 따라하는데 이거 잘 깨집니다. 잘 깨지고 기능이 부실한 게 너무 많아요. 가장 장애인 안전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도로에 들어오는 거니까 주로 차도가 아닌 보도죠. 그죠? 차도에 장애인 안전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제일 많은 게 설치 폭원. 보도폭이 좁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딱 폭, 설치 길이, 각도, 노면 기울기 다 정해져 있어요. 점자 블록 이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아직도 좀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그 횡단보도와 같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보도가 보통 연속 높이에 따라 보도 높이 가다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낮춰주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기울기를 줬잖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광 생기고 주로 파손 많이 생기고 미끄럼이 거의 생기거든요. 물론 그것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뭔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안전시설을 도로 안전을 고려한 도로 설계든 안전시설과 관련된 아이템 정리할 적에 이건 좋은 내용인데 본문 중에서 좀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압축을 쓰다 보니까 좀 영양가 있는 것들을 새로 정리한 게 5페이지에 있는 결론입니다. 뭔가 좀 이건 이렇게 된다. 좀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결론 6번. 안전시설 관리 지침. 이거 참 정말 설계도 그렇죠. 우리 기하고도 마찬가지야. 부득이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시설 지침에 이런 게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존에 도로관리주체, 지자체나 이런 분들이 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장소, 설치 위치, 설치 장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이게 되는 게 있다고. 근데 자기네 구간이 뭐 5개 항목 중에 정확히 어디 평면교차로 어느 지점 있다가 6번 중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5개 항목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는 설치하면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쳐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 지침 만드신 분들이 열어준다는 의미예요. 꼭 5개 항목에 한정되지 말고 필요하다는 경우는 해라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역효과도 생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번째 치는 것처럼 오히려 꼭 너무 확대 해석한다. 그런 내용들을 뒤에 8번 이거 맞죠. 영세업체라고 보기는 뭐 하는데 특별히 어떤 공학적인 전문성 신기술 엄청 많죠. 안전시설 관련된 신기술 엄청 많습니다. 또 옛날에 외국과 카피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국내 업체별로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개발하거나 그러면 항상 그렇죠. 신기술을 해도 사실은 적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설계 신기술 반영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반영한 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답변하러 고생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정부 방향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적극적인 반영인데 현실은 분명 거리감이 있는 게 많이 있죠. 가장 신기술이 활발하게 나온 게 이 안전시설 쪽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업계 중에 이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가장 심한 분야가 또는 너무 파워가 세다. 이 사람들 민원 장난 아니 정말 힘들다. 두 분야죠. 이 안전시설 쪽하고 포장 쪽. 정말 치열하죠. 그죠? 그중에서 안전시설은 사실은 지금도 보면은 저런 것도 있었어?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세요. 아직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죠. 물론 이제 기준상에 있는 그 울타리 형식의 그게 좀 거기 색깔 높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좀 정색적이라서 그 현장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그 높이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 안 맞을 수 있다는 게 인정하는데 이거 선택하려면 담당자 꽤 고민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왜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시선 여도봉 같은 건 괜찮아요. 워낙 딱 표준적인 기능에 따른 모양에서부터 색깔 다 지정되어 있는데 하면 방울타리 가장 다양한 형태가 나온 게 방울타리 그 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또는 표지벽 이런 것들입니다. 요 내용은 뭐 시험에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었지만은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안전은 고난도 설계부터 안전은 고난도 설계 한 아이템 정도는 분명히 안전시설이에요. 그죠? 결론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시설에 대해서 좀 언급할 수 있는 거. 근데 보게 되면 뭐 긴급제동시설 같은 건 없죠. 주로 이제 가장 범용성이 높은 도시적 이런 데 적용되는 안전시설을 위주로 정리한 겁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고 이거 정리하신 분한테는 아주 그냥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유인물을 이건 수업 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AHP하고 잘 아시지만 정말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징글징글한 예타. 근데 이게 저도 몰랐어요. 몰랐고 이 예타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여기서 결정돼야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니까. 근데 평가 기준이 바뀐 거죠. 그 결과가 지금 국도 지방도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원문이 뭔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표가 쭉 나오거든요. 도시형 거의 2군데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분명히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전에는 그 누구도 사실은 아무리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성 위주, 경제적 가치 위주로 모든 걸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저는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안 되는 나라는 고속도로라는 거는 FM대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쌍팔년도 70년도부터 다 아는 얘기였어요. 지금은 3만 달러 넘었지만은. 편익분수하고 경제성 이런 거 타당성 조사 제대로 하면 안 돼요. 통과는 삐시빌리 2.0이 안 나와요. 그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진행되다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지방지역은 그만큼 편익이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 편익에 의해서 모든 예타든 경제성에 관련되는 것은 많은 현금을 투자하는 대신에 도로에 발생된 편익이 얼마냐. 이게 최대 관건이었거든요. 그 편익의 기본 가장 여러 가지 경제사회 국가 지표 중 하나가 소득도 들어가요. 그 지역에 부가가치가 들어간다고. 그럼 도시하고 지방적인 편차가 발생하잖아요. 그 지방적은 계속 빈익빈 부익부 해당에 빈익빈에 해당되는 거였죠.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거 반영을 다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지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근거가 지금 마련되면서 바로 반영된 거예요. 국가 지방도 계획 보게 되면은 받은 표에 보게 되면은 도시지역 한 2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 경제성 예타할 때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 경제적인 관점의 어떤 도로를 평가하는 데는 다 쓸 수 있는 사실 이것도 출제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완전 평가 기준이. 이분들은 개편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평가 지표를 개편했다. 그대로 개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평가 지표가, 평가 기준이 바뀐 거거든요.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한적이긴 해요. 왜냐면 기재부 자료니까. 앞에 이제 기재부가 우리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자료가 아니라 그쪽 출발해가지고 뭐 2개 이름이 들어가거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이런 식으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도로를 PM급으로 활동을 하시거나 이 예산 문제, 이놈의 예타, HP 이따 설명하겠지만 HP를 우리가 해볼 일은 없어요. 우리 업무 영역도 아니고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일장이 어려운 게 다 그렇습니다. 경제성 분석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장래교통량 추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볼 일은 없어. 근데 거기다 목을 메고 있잖아 우리가. 그게 기준에 대해서 적합한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아무리 문서상으로 그게 안 나오면은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걸 딱 누르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예타 면제 사업 이런 것 빼고는 근데 늘 예타 면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만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시급성이 인정되고 정말 딱 도장 찍을 권한이 있는 분이 푸시하니까 되는 거고 그 어떤 것도 예타를 면제받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그러면 금액도 늘 말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강의 드시는 분들도 아마 이 두 번째 자료는 제가 어제 드렸어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이것도 사실은 순서로 보게 되면 우리 일장의 제일 뒷부분 시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시사에 해당되는데 저 역시도 이걸 정리하다 보면은 요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눈에 이렇게 이건 무시하기는 좀 찜찜한 거. 일단 저는 교통에 관련된 계획은 일단은 두 번째 돌립니다. 지금 도로에 관련된 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관리 계획이라고 있어요. 보면 이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도 보면은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정리된 건 암기하면은 쓸 수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하면 이걸 못 쓴다는 게 환장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다 아실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 너무 주제가 많은 것을 일부밖에 한 7, 8개 주제를 제시할 거를 좀 더 파고들면은 3개 주제밖에 안 돼서 저는 그 앞에 거는 먼저 정리했는데 참 답답한 그거죠.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는데 내가 그걸 암기했으면 쓸 수 있는데 암기 안 하면 못 쓸 만한 것들이 출제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거는 암기 대상을 보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장의 제일 뒤에 시사편에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보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선도로망 정비 체계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일하더라도 근간이 이거거든요. 가장 근거되는 게 이거예요. 7x9, 6R에서 10x10으로 바뀌었잖아요. 6R 스퀘어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마 앞으로 도로 건설하는 그런 것에서 최상위, 도로법에 한 최상위 기준이니까 혹시 이렇게 단답형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래서 국가도로망 체계 정비, 그걸 좀 접근해야 되는데 원문이 너무 부실해. 별로 없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일단 다음 주 시간 되면은 국가도로망, 간선도로망 정비 체계 또는 요거 뭐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이게 뭐야? 무슨 난수야 뭐야? 그게 아니죠. 아는 사람 다 알아. 이거 이 숫자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모든 문서에 다 존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로 10x10 플러스 6R 스퀘어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내도 도로 안 하는 분은 모르겠지만 도로 하는 분들은 이게 요번에 새로 바뀐 우리 국가 전체 간선도로망 체계가 일로 그렇다고 요란한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그리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고 요거 너무 찜찜해. 요거 단답형 정도로 아주 꽉이에요. 그거 정리해서 드리고 도로 관리 계획도 내용 보니까 그거 만드는 분 정말 지지게 고생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네이밍을 잔뜩 해놨어. 무슨 도로 보신 분 계시죠? 뭐 실내용 도로 또 뭐 미래용 도로 이런 거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2+1 차로 도로처럼 특정 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세요. 다 또 똑같아. 근데 그걸 정리해내려면 그 정말 머리 쥐나거든요. 그렇게 막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그게 여태까지 최근에 10년, 2, 3년 동안 최근에 막 거론되던 것들을 이제 쫙 분리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국가 계획을 제시하는 겁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거 하신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이만큼 다 뻔한 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네임을 딱딱 붙이고, 그 대단한 능력입니다. 해보세요.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거 보면 그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건 아닌데, 좀 전에 없던 새롭게 구분한 것들이 있어. 그런데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선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도로 관리 계획이죠, 그게. 도로 관리 계획은 또 이것처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도 지방도 계획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처럼 그 내용이 없죠. 그냥 단순하게 보도자료 정도밖에 없어요. 원문을 봐도.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계획은 그건 빼고 오히려 이것에 따라서 이거 법정 계획에 따라서 단순하게 당연히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도로 관리 계획이 이상하게 내용이 아주 뭐 신선한 게 많으니까 그거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다음 정리되는 대로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할 테니까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새로운 10년 주기의 첫 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걸 해야 돼 고민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참 잡기 어려운 돌출 문제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상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은 누가 보기에도 이건 도로의 가장 필수적인 새로 나온 가장 큰 마스터 플랜인 거고 꼭 필요한 계획이라면은 반대 출제위원들이 여기에 완전히 현혹돼요. 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자꾸 100%는 아니어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를 잡아놓으면은 놓칠 수 있는 돌출 문제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다. 옹박이지만 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민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속담 이제 뒷말 같은 게 나와요. 그런 이제 공청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교통 쪽에는 공청회를 한 게 있는데 왜냐면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 도로나 관산하경 가장 명망이 있고 능력 있고 코티 들어가봐도 공청회 한다는 알림만 있고 공청회 내용은 지금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지적하거든요. 안을 놓고
안을 놓고 그런 걸 다 리뷰를 해요. 전문가들 자문 받고 공청회 열고 그래서 확정되는 거거든요. 법정 계획이니까. 그 자료가 지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일단 현재 비슷한 자료를 찾아서 결론해놨는데 역시 바로 따끈따끈하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발표된 걸지라도 그게 100% 해결해서 완벽하게 들어간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계획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연이신 어떤 분이 ITS 지능교통체계 종합계획인가요? 네, 그것도 10년이 나왔는데 고민이 저는 ITS예요. 전 개인적으로 ITS는 도로주차들 할 몫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에 들어오는 해당 전문가들이 당의 도로의 원하는 흐름, 운영 여러 관점에 하나의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확한 아주 훌륭한 수단이 꽤 오래전에 개발이 됐어요. 그게 ITS거든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로주차들이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거 ITS 초기에는 ITS 협회 생기기 이전에 도로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ITS 협회 따로 생긴 거예요. 이건 아니다. 도로주차들이 아니다. 참 도로협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인데 그거를 저처럼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도로에 들어옴으로써 물론 여러 가지 UITS 이름 몇 개 많이 바뀌었어요. 차별다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최근은 이제 CITS, 원래 미국은 그런 형태였고 CITS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랑 같이 매칭이 되면서 이슈화 된 게 있었고 단답형 용어로도 나왔었죠. 가끔 출제연 중에 그렇게 ITS를 도로주차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접근하는 분이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ITS도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용어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용어에 해당되는 것은 도로주차들이 알 내용이 아니거든요. 일단 10년 주기의 출발점에 해당이 됩니다. 관심을 두시고 혹시 제가 놓치거나 말씀 안 드렸더라도 이건 뭐 내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보기엔 중요한 아이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HP 평가 지표 같은 거 평가 기준은 이제 제가 발표한 거니까 공개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아직 발표 전인데 출제인데 알 것 같아. 나 꼭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저한테 소스를 주세요. 그러면 정리해 드리는데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원만히 공개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두셔야 돼요. 자, 시간상 현재 1장에서 기본교재 1장 목차를 보시면은 제1절부터 제4절까지 있죠. 참 골치 아픈 게 이제 이런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같은 게 제4절 도로 관련 계획 및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 교재에 있는 제도 중에 이 민간 투자에 대한 건 영원한 거죠. 저도 지금 휴대폰에 요번에 국감에서도 또 나왔죠. MRG 없어졌지만 여전히 민간 사업 주체한테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는 죽을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살아있습니다. 시사를 범위를 벗어났어요. 시사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관련 법, 그 다음에 관련 제도, 그리고 관심들 많고 계속 적용이 늘어나면서 절대 놓을 수는 없는데 잡고 있자니 자꾸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는 게 이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이건 필수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차 도로나 이제 북한 도로, 소형차, 특히 북한 도로 같은 건 이게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막, 관심이 확 집중되다가 최근에, 기억도 나요. 2년 전인가? 갑자기 북한 도로 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죠? 정상회담도 하고. 그럼 뭐, 갑자기 또 북한 도로 당장할 것처럼 막 관심 쏠리니까 심리 어떠냐면은 별로 자료가 없어요. 검색하면 나오는 몇 개 자료가 있거든요. 무슨 연구원에서 전화하니까. 국장 죄송하지만 증거 락 걸렸어요. 그전에 공개했던 줄 알았는데 너무 찾으니까 락을 걸어버린 거예요. 공개하지 마.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관심이 많을 적에 우리 기사도 막 세미나도 열고 전문가도 초빙해서
강사가 세미나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형태입니다. 7번 자율주행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린 자율주행 도로잖아요. 일단은 우리 기술자는 숙제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메이커가 개발합니다. 전자정보 통신 쪽에서 개발해요. 도로하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성 나와서 도저히 라이다 가지고만 안 된다. GPS 자료, 그 매핑한 자료 아무리 해도 도로에서 일정 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센서를 해야 되는 거고 도로에 대한 정보를 매핑 이외에 지금 현황, 자동차가 운행될 경우에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주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도로시자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법률적인 거 도로시자도 정하지 않죠. 보험 문제, 법적인 건 도로시자가 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남은 숙제는 요건 좀 숨어있는 자료인데 관심의 포커스는 우리 그거예요. 우리 도로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럼 도로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다들 간단히 굉장히 슬림화됐거나 용어를 씁니다. 구조적인 건 안 바뀌어요. 가장 이제 현재 숙제는 이제 설계 기준 자동차에 포함되겠지만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처럼 유선형이 아닐 거라고 그러잖아요. 편안히 소파처럼 응접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타고 가고서 회의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유선형 승용차 수준의 정도는 그런 조건을 안 주거든요. 누워도 바로 지붕이 여기 있는데 루프가. 그래서 지금보다는 소형 자동차 특정 차이죠. 높이가 높아지고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운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 할 때는 그런 걸 원하는 경우는 자동차 메이커도 따라가야 되거든 디자인을. 디자인은 오히려 날씬한 유선형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일단 이건 스페어로 관심 많습니다. 자료가 없었어요. 자율주행도 기하고 정량. BIM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열심히 대세죠. 정해졌죠. 그러고 그죠? BIM 설계는 정해졌습니다. 언제든지 북한 도로는 시기적으로 이제 다운됐는데 BIM은 끝났어요.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던져도 뭐 이제 대세니까 아시잖아요. 숙제가 뭔지 다들. 야,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선형 설계처럼 특정하게 딱 이걸 하면 뭐 무슨 프로그램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의가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도 정확한 해결할 수 있는 툴이 안 나왔죠 지금. 어쨌든 하고 있어요.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교육 다 받으셨어요? 회사별로 교육 다 받으시잖아요 지금. BIM은 언제든지. 이 중심제. 이것도 참. 우리들 다 알고 계신 게 어떤 개선 방안이 있어도 예? 새로운 제도 나와서 이게 입찰에 대한 심사하는 정말 도깨방망이처럼 딱 해결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중심도 출발할 때도 말이 많았지만 여전히 불만들이 많은 것 중 하나죠. 아직 살아있죠, 그죠? 이거 그 다음 버전 안 나왔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 종심제라고 하는 종합심사 가차 살려있죠. 도 자산관리하고 도로시설 최소 유지관리 기준하고 도로시 성능 개선 기준은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왔어요. 도 자산관리는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 최소 유지관리 기준하고 성능 개선 기준은 못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해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준을 전혀 새로운 건 아닌데 이게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딱 올려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정리한 겁니다. 주민참여제도라든지 규제 샌드박스, 건설 엔진의 발전 방안 이런 건 좀 시기적으로 다른 곳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건설안전특별법 이건 뭐 법조에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중대재해처벌특별법인가 이름이? 그런가요? 정식 명칭? 중대법, 중대재해법 이거 참 우리 설계에서 영향 미칩니다. 그죠? 감리는 말할 것도 없죠. 참 너무도 이슈가 됐는데 저도 한번 관심을 더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교통이든 구조든 뭐든 간에 우리 도로기술적 관점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전체는 사실은 건설 분야 전체에 대한 건데 그걸 도로 관점을 봐야 돼요. 도로기술적 관점으로. 그것도 옮겨 쓰는 것은 토목시험기술사나 이제 여기 쓰는 거고 우리는 그걸 도로 분야에 해당되는
그럼 설계, 감리, 현장 시공, 도로 현장. 오늘도 보니까 뭐 아침 준비하다 보니까 뉴스에 또 뭐 한 명 사망 이렇게 나옵니다. 매일.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대재해법대로는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왜냐면은 지금 간부님들, 뭐 대표님들 고민 많이 하시죠, 그죠? 지금 다 대책을 마련하셨겠죠, 그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고민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관련 회사에 계신 변호사님들하고 계속 자문도 받고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완전 면피책은 없을 거예요, 그죠? 고민들이 많으신 거죠. 시사 문제 이렇습니다. 그 다음 제1절로 가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가장 도로 분야 고전적인 이 1절의 저 시기가 맞나요? 10분 휴식을 드리니까. 요 목차 설명 딱 정시되면 이제 10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이 도로 분야의 가장 고전적인 계획 설계는 도로의 프로세스 전체, 즉 착공 전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그걸 놓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 뭐 다 이제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도로 구분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이제 고속도로라는 용어가 없어졌죠. 전에는 도로를 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구조 규칙이 개정되고 해설이 개정되면서 저는 고속도로 구분을 기능적으로 구분한다고 해놓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해놓고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고 일반도로를 다시 주간선도로, 보정환선도로, 집선도로, 국시도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주간, 보직국.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 해놓고 나머지 일반도로를 보고 주간선이나 보조간선이나 집산, 국시도를 구분했거든요. 그 도시적 지방도로 구분하는 건 당연히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거고. 이게 깨진 거죠. 고속도로 일반도로가 없어진 거고 기능 자체가 기능별 구분이면 일단 첫 번째가 주간선 도로예요. 그 다음 보조간선, 집산도로, 국도로인데 고속도로가 법률적인 용어인 고속국도를 쓰면서 주간선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도로 구분이 이제 고속도로 일반도로는 없어지고 주간선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고속국도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도 이거 시험 아직 안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냈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계획 목표는 더 올드 버전이죠. 언제를 목표로 하느냐. 접근 관리도 조금 뜸하게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인 거고. 접도 구역은 이제 시기적으로 최근에 개정된 걸 정리했지만은 이 개정됐을 타임에 나오는 겁니다. 접도 구역 보면 관련 법에 의해서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에리어를 선정해서 대상 구역으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반경건설, 이거는 영원한 숙제죠. 6번.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추천한다면은 도로 구분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게 좀 이상한 거, 단답형인 거고, 계획 목표는 더 접근 관리는 아주 올드 버전의 단답형 대상이에요. 언제 나와도, 뭐 뜸하게 나와도, 언제 나와도 누가 불만을 못 갖는. 근데 접도 구역은 주로 기준이 개정됐을 경우에 나온다는 거죠. 단계건설, 본문형으로 필수 아이템인 거고, 패드 활용도 참 이건 안내도 좋은데 가끔 뜸하게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패도의 활용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패도 생기는데 이게 현황이 끔찍해요. 수업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근데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거 참 좀 답답합니다. 네, 제가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생활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닌데 벙벙 떠다니는 용어였죠. 전에는 도구시 해설에도 중간에 용어만 잠깐 나왔어요. 아니야. 부채도로, 생활도로는 안 나왔던 거. 2009년에 보니까 안 나왔다. 생활도로라는 용어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출발점은 행자부에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 동일한 생활도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 쪽으로는 생활도로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근데 많이 얘기하거든요. 생활도로가 뭐냐. 그러니까 이면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방의 간선도로급이 아니라 이면도로라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즉 우리 도로법에 따른 기능별 구분에는 국지도로 정도. 그걸 생활도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주로 뭐냐? 교통정원화 시설. 그런 대상 도로의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11번 최종 노선 선정.
이건 안 나와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종합형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도로명 공항에서 답안지에, 어떤 표준적인, 우리 기하구조의 설계 속도와 기하구조 관련성처럼 교통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 설계처럼 가장 도로명 공항에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최종 노선 선정과 단계 건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적설 한랭 지역도로 시험에 턱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참 정체불명. 내용 설명드리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추천 안 하면서 써야 될 경우는 쓸 수 있는 방향을 정확히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대수 분석. 뭐 이 중에서는 매회 나온다고 봐야 되죠. 매회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다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첫 번째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그 안에 해당되는, 요즘 예비 타당성 조사보다 이 AHP가 첨단이에요. 그죠? 예비 타당성 조사 본문형 보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단답형은 AHP. 계층 분석법. 말도 참 어렵고.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게 요번에 이런 주제들이 어려운 게 그거죠. 경대성 분석에는 예비 타당성 다 분명히 정확하게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침상에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상의 내용보다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예비 타당성이나 AHP의 핵심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접근하기 너무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교재 정리하면서도 첩에 답안지도 AHP 꽤 해놨어요. 해놨는데 해놓을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 AHP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관점을 정리합니다. 장래계 분석 추진하고 똑같아요. 경대수 분석 우리가 검토하지만 실제 그 계수 조정서부터 지적하는 건 그 분야 전문가가 하는 거고죠. AHP 분석도 당연히 그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게 너무도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장래계 분석 시험과 똑같은 관점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내용은 파면은 파면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저도 파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 옛날 초기 때부터 KDI 피막 가서 다 잘 보면 이게 이게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 할까, 교통공학 전공한 사람이 할까가 궁금해질 정도로 엄청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표준적인 기본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그게 우리한테 이것처럼 도로 계획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딱 나오는 거죠. 결론이 뭘 써야 되는 결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왜 우리들 해결하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 설계해야 되는데. 예산 가지고 기재과 협의해야 되고. 경제 BC 레이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비용 편입 빈속 B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결해도 우리는 설계하고 실무자인데. 쓸 말 많죠? 그거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채점위원도 똑같거든. 그런데 HP 자기가 정말 경제 관점의 그런 용어서부터 분석 깊이 해가지고 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캠밍회사 하잖아요. 다. 그죠? 그분들도 죽겠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 해.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국가적 표준이 다 정해져 있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저기서 HP가 0점 이상 나와야지, 0.5 이상 나와야지. 그건 알잖아요. 그건 나왔더라도, 예타 통과했더라도 이제 그 다음 숙제는 그분들 가냐 안 해? 그죠? 여러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분들도 알아요. 누구? 채점위원. 딱 방향이 나오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HP 파지 마세요. 예타 파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펴 있잖아요. 공사비 얼마에 따라 뭐 한다. 그 정도만 알면 돼, 우리는. 출제되는 사연은 그거예요. 장래계획 추진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분야에 해당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업무를 지적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도로 계획 단계에 너무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야, 이거 알지?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방향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 분석도 그렇고 사업의 비용과 편익,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영원히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 게 편익이지만은 바꾸기 힘든 거. 근데 분명 방향성은 있어요. 항상 대비되는 게 철도잖아요. 철도 편익 개발한 거 근래
편히 개발한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도로는 그런 용어가 노력이 없었어요. 최적 투자 시기까지가 이제 경제성, 타당성 영역인데 이거는 쓸말 많으시죠? 최적 투자 시기 누가 정해요? 예산이 정하는 거지. 여기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최적 투자 시기는 누가 정해요? 예산이 정하는 거예요. 엄밀히. 현실적인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일단 마지막입니다. 언제 할 거냐. 그 얘기하는 게 최적 투자 시기예요. 환경. 요번에 환경을 새로 쫙 정리했어요. 저는 뭐 사전 환경성 검토, 그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하면서 환경에 대한 자료를 전에 있던 거 다 찾아내고 환경부에서 새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명확하게 구분되게 전략 환경 평가가 이거고 환경 영향 평가가 이거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이거고 사후 영향 조사가 이거다. 그리고 차별 답안제 있었지만 이거 끄지 올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이탈 안 내는 게 있어요. 이거 옛날에 도로계획에 PI 제도라는 게 있었죠. 퍼블릭 인바이먼트, 주민 참여 제도. 이런 건 되는데 스코핑 제도는 안 내. 이상하게. 이거 들어가 있잖아, 환경 평가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환경부 이거 빠졌나? 차별 답안제 옛날에서 공부를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짜증나. 이런 거 올렸어요. 자발 이거 보시고 내라고. 스코핑 제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단답형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 환경의 평가 관련된 거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전략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 평가, 그 다음에 소규모죠? 소규모 환경영 평가, 그다음 사후 딱 나눠져 있다고. 이건 딱 나눠가지고 컴퓨터 정리해 준비해 오셔야 돼요. 일단 LID 기법 다들 잘 아시죠? 이거는 뭐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환경 친화인 노선 선정, 환경 친화적인 도로 설계 묶어서 뭔가 환경에 대한 거는 본문용을 하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하가 단답형이거든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비정오염 저감시설. 참 어려운 건 하나인데 이미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참 어려운 건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도로 경관에 대한 거. 저거 단답형입니다. 생태 자연도 등급은 정리하게 했지만은 약방의 감투처럼 계속 꽂히니까 정리한 거고, 이거 나온다면 심각한 거죠. 방음시설 오히려 퇴장 추세예요. 아마도 이제 방음 터널 기준이 완성되면 나올 거예요. 방음시설도 방음벽으로 18m 최대, 그죠? 하고 있고, 뭐, 표준적은 15m 희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구진이 그것 때문에 죽고 있어요. 18m? 이걸 낮춰야 되는데, 경량제, 외국은 우리가 훨씬 높게 낮아요. 방음벽이. 이제 이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면 이제 관심 드는 건데, 너무 오래전부터 있던 버전이니까 요즘 출제위원들이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 생태 통로? 아주 좋은 건데 이미 다 알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잘 안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제 감히 출제위원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출제위원 놓치기 있는 게 이거예요. 야생 조류 충돌 저감 방안. 이거 환경부에서 만들어줬어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이거. 나온 지 벌써 3년 됐나? 책 뒤에 제가 연도까지.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방음벽, 투명 방음벽. 건축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커튼월 공법입니까? 투명한 유리재료, 투명재료 쓰잖아요. 계속 봐봐, 새들이. 즉사예요. 새들은 방법 없어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뭐, 맹조류 그림 그리고. 그 웃기는 거야. 새들이 맹조류인지 뭐 알아먹지 못하는데 무슨 맹조류 그림 붙이고. 새들이 보고, 쟤 매다 알아요? 몰라요. 새들이 정확하게 생태학적, 동물학적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다트로 표시해도 새들이 이제 장애물 인지한다. 회피한다. 그리고 고맙게 도로자들 정말 끙끙거리는, 사실 생태 통로도 고마운 거예요. 비정오염 저감시설도 고마운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계속 둘겨 맞잖아. 조류 충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빨리 퍼져야 돼. 아직도 방음벽 충돌한다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기사는 환경부 조류 충돌 저감 방안 가이드가 있다는 걸 나오고 어디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만 나와요. 매스컴 보도 자료도. 이제는 여러분도 반영하시면 돼요. 환경부에서 만들어줬어요. 투명 방음벽 하시면 돼. 그럼 속말 우리 면피야 이제.
제가 봐가지고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기침대를 했는데 어떡하라고. 더 비싸게 신경 쓰는 더 살 방법 없잖아요. 면피해요. 반영하세요. 조류충돌 정관방은 시험에 나와야 돼요. 아직 안 나오더라고. 이건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일장은 진행합니다. 정리할게요. 일장이에요. 자, 우스갯 간단히 얘기합니다. 일장은 정말 거짓말을 잘 쓰는 사람이 점수 잘 받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냐? 출제원 채점하는 분들이 겪는 것들, 경계선 분석, 그분들은 관심 그거 아니야. 비용 편입비 있잖아요. 비슐 레이쇼라는 거. 그게 1.0 때문에 고민하고 안 고민하는 거지. HP 0.5를 통과 못하니까. 통과된 거 하도 우리가 떨어진 숙제가 많은, 최종 노선 선정?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요? 이제는 점점 게임 끝났어요. 우스갯소리로 좋은 노선, 선배들이 편한 노선 다 빼먹었고, 이제 10x10 식사 스퀘어가 들어온다고. 새로운 노선 막 생깁니다. 집에 요선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민 설명을 그분들이 하시잖아. 발주해서 옆에 서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면 옆에 그럼 죄인이야? 근데 결국 진행되죠? 왜? 국가사업이니까. 그걸 날라온 총알 받는 분들이 피해매요, 그죠? 발주소 감독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으니까 뒤에서 괜히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 피해이잖아. 그분들 뭐 고민해요? 그럼 고민 안 해. 기술적인 건 간단히 다 해결돼요. 요즘은. 웬만한 설계 기술적인 건 다 해결되죠. 해결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다 해결돼요. 다만 노선 선정 시에 보이지 않는 힘, 그걸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단기건설 이거 왜 해? 귀찮게. 네? 하라고 돼 있는데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도로시 관점에 가장 큰 숙제가 많다는 건 알아야 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시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국가도로만 종합계획 세운 사람도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 뭐 연봉이 갑자기 1,000, 2,000이 올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동안 도로에 새로운 방향이 나왔으니까 이건 모든 분들의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 조금 있으면 제2차 고속도로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그런 일은 못 들어봤는데 물어봤어요. 제2차 고속도로 기본계획 나옵니까? 저를 그런 계획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죠. 그런 건 아직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있는지는 잘 처음 들으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말은 안 하고 모르겠는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잖아요. 이거 꽤 오래전부터 말 나왔던 거예요. 좀 나온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뭘 담을 거냐는 해당 기관은 굉장한 숙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속도 말로 앞으로 우리 10년 먹거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10x10 6R 스퀘어가 너무도 눈에 걸린다는 거죠. 7x9 플러스 6R이면 그냥 그대로 가고 이제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꿨잖아. 국가도로망 전체 간선도로망 체계를 7x9에서 10x10을 바꾸고 6R 스퀘어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가 다 일장입니다. 도로 PM치고 환경 때문에 피곤해하지 않는 분 없고, 보통 민원이지만 그잖아요. 그런 거를 내시는 분들은 그걸 겪어본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겪었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일장이에요. 자,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일장은 순 정량적인 것보다는 주장인 거, 개념적인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면 잘 쓸 수 있습니다.